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됐네요. 경제상식 퀴즈. 여러분의 상식을 키워드리는 퀴즈의 정답은 유사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업이었습니다. 유사하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넓게 정답 처리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게 좀 용어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리딩방인데요. 리딩방,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비롯해서 어떤 투자 상품을 권하는 행위, 그런 업태를 말하는데요. 정식 투자자문사, 그러니까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고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유사한 투자자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그 시행이 되는데요. 양방향 소통,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또 유튜브 채팅창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대1 투자 자문이 가능하려면 정식으로 자본금 규모도 갖추고 운용력도 갖추고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투자 자문사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양방향 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할 거면 일방향, 단방향으로만 하라. 이런 게 그 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2748님이 유사투자자문 업체에서 보낸 문자에 속아서 2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손해보고 완전 끊었습니다. 라고. 아이고야. 박은경님은 이걸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투자를 하게 돼서 일단 참고하고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이제 리딩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당신들은 그냥 제가 리딩 해드리는 종목 그냥 사기만 하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투기죠, 투기. 그냥 돈을 어디다 그냥 던지는 거죠. 사실 이게 투자라는 게 자본을 던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와야 투자인 거고 아니면 그냥 투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없는 셈 치고 투자 한번 해볼게라고 하는 거는 없는 돈 셈 칠 수 있는 거는 저를 주십시오. 저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전 10시를 기해서 또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남 서산 서천 지역에 추가로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고요. 아마 문자 메시지로 그렇고 재난 문자 많이 올 겁니다. 더위 특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말복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 드시면서 또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조금은 이제 반등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코스피가 22포인트 0.84% 오른 2643, 코스닥은 1.5% 오른 776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62원, 1360원대 초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증시도 그렇고 조금 이제 급등락에서 좀 진정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굳이 휴가철이 아니어도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주변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2022년 기준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가로도 자리 잡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캠핑족 때문에 얼굴을 붉힌다라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캠핑문화연구소 석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은 진짜 캠핑을 좋아하셔서 캠핑문화연구소를 차리신 거예요? 그런 사연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수익적인 차원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솔직하시네요. 그럼요. 네. 혹시 소장님은 캠핑을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캠핑에 대한 이제 정의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 지금 사전 적정이처럼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에서 텐트에서 하루 잔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전에 저는 이제 학교 이제 초등학교죠. 전에 7살, 6살 이때부터 이제 낚시를 부모님 같이 다니면서 어쩔 땐 일주일
좀 심각하게 할 때는 뭐 열흘씩 이렇게 심각하게. 캠핑을 하고 이래서 그때가 네. 이제 캠핑이고 실은 이제 학교 가서는 이제 뭐 스카우트 뭐 스카우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캠핑이라고 하는데 스카우트의 캠핑하고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러한 여가의 캠핑하고는 약간 성격은 틀린데 예전에 아무튼 야영이라고 그죠? 네, 야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야영. 옛날에는 라면 박스 깔고 비닐 덮고 자는 그 야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여가로서 캠핑이다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때는 뭐 생존 뭐 이런 거 배우면서 매듭법 때문에 이제 뭐 군기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줄 잘 엎드려 뻗쳐도 해야 되고 정말 옛날 얘기. 네. 근데 이제 캠핑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 그리고 대중적인 취미 생활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캠핑을 거의 안 다녀봐가지고 네. 네. 캠핑 그 목이 뜯기고 그 무거운 장비들 들고 뭐 맞습니다. 그 정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캠핑의 매력이 뭐예요? 뭐 캠핑의 매력 사람들마다 좀 틀리실 것 같아요. 네. 누구는 이제 요즘 뭐 유행했던 이제 불멍 그래서 이제 모닥불 펴놓고 그냥 토닥토닥 튀는 이 소리를 또 좋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도심권에서는 이제 광해 때문에 흔한 얘기로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진짜 별 볼 일이 없네요. 캠핑장은 이렇게 좀 오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별도 보이고 공기도 그리고 뭐 맞고. 바닷가 주변에 가면 이제 파도 소리도 그리고 뭐 논밭이 있는 데 가면 뭐 논멍도 즐길 수 있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 즉 자연이 주는 어떤 매력 그거에 이제 빠져서 캠핑을 그렇게 힘들지만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귀뚜라미 소리. 그렇죠. 또 좀 있으면 이제 개구리 소리. 풀레음 뭐 이런. 가야겠네요. 네. 캠핑 가야겠네요. 급 떠나고 싶은데요. 혹시 그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받으실 겁니다. 좋은 캠핑장 추천하고 싶은 캠핑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보다는 뭐 지역으로.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추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연 속에 있는 그래서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지금 시즌에서는 이제 워낙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곡을 끼고 있는. 근데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캠핑장들 중에 이제 상당수 이제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데들은 다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영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야영장인데 문제는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네요. 인기 높은 곳은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국립공원 내에도 환경 보호 때문에 캠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 내에서도 캠핑이 맞습니다.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한해서 국립공원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예산도 투입이 되니까 좀 관리도 잘 될 것 같고 관리도 잘 되고 일단 뭐 비용도 상당히 좀 저렴한 편입니다. 최경미님이 봄 가을에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보내주셨는데 또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는 힘들죠.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름에 아주 기겁합니다. 캠핑 떠나셔서 너무 더우니까 벌레도 많고 지금 뭐 텐트 치면은 그냥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어디 주로 이제 응달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응달이라고 그래도 지금 뭐 체감 온도가 그래서 계곡에 가서 뭐 이제 그거를 일부러 땀을 흠뻑 내고 이제 계곡에 뛰어드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실은 뭐 캠핑의 적기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4, 5월 또 9, 10월 그래서 춘추 이때가 이제 적기고 또 매력의 이제 동계 캠핑을 이제 매력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약간 좀 캠핑에 어느 정도 한 2, 3천 차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동계는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좀 더 많이 침낭도 커지고 그러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이제 춘추에 뭐 한 100%다 그러면은 동절기에는 한 30% 정도로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캠핑장 예약도 쉽고 춘추 때는 막 시끌벅적 하거든요. 약간 좀 장터 분위기. 근데 이제 동절기에 가면은 사람도 없고 고요하죠. 근데 겨울 캠핑은 좀 고수들이 하는 거네요. 약간 그 초입을 입문자가 들어가기에는 힘들죠. 장비도 많고 좀 그런 편이죠. 예전에 너튜브에서 한겨울에 눈이 엄청 내리는 숲속에서 캠핑하는 그 영상이 떠서 봤는데 되게 로망이 그렇죠. 설원 캠핑 있더라고요. 뭐 삽으로다가 멋있어 보이고 해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근데 막상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혹한기 훈련. 그렇죠. 특전사 내복 작전하는 그 느낌이 날 겁니다. 아마.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캠핑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글램핑이라는 것도 있고 백패킹이라는 것도 백패킹도 있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 뭐 한 68% 정도는 오토 캠핑이라고 그래서 차에다가 모든 장비를 싣고 다니는 네, 그 오토 캠핑이 이제 대세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낭에다 메고 다니는 뭐 이제 등산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하시는 이런 백패킹들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글램핑은 이제 야영장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숙박 체험의 대용으로다가 다 설치를 완벽히 해놓는 거죠. 심지어는 요새 그 텐트 안에 화장실이나 샤워실까지 들어가는 말 그대로 글래머러스한 캠핑을 하고 있는 거죠. 텐트 안에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경량 철골 구조로다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요즘 뭐 이제 자전거 캠핑도 있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모터바이크 캠핑도 있고 그래서 캠핑의 종류가 상당히 좀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오토바이 타고 동호인들은 또 그거에 아주 또 오토바이 앞뒤로 이제 짐 싣고 다니고. 그렇죠. 야 멋있다. 그 차박이 또 엄청 유행하면서 SUV 판매량도 늘고 막 이랬던 맞습니다.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그 캠핑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어떤 최근 트렌드는 이미 차박은 어떻게 보면은 한 자리를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뭐 차박은 지금도 뭐 증가 추세에 있는 편이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이제 증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은 이제 차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동 조치도 있었고 어떤 모임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 뭐 차량 내에서는 뭐 우리 가족끼리 있는 거니까 특히.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박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를 했고 요즘 이제 떠오르는 최근 뭐 한 3, 4년에 이제 같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캠프닉, 차크닉 이래서 캠핑 플러스 피크닉 이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 전에 뭐 16년, 17년도부터 일본에서 이제 데이 캠핑이라고 그래서 흔히 저희가 뭐 이제 캠핑 그러면은 하루 자고 뭐 이러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캠핑 분위기 나게끔 가되 그냥 한 10시 정도 뭐 그냥 바베큐를 한다든가 뭐 불멍을 한다든가 하고 다시 집으로 철수하는 이런 좀 가벼운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장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침구 쪽이 빠지면 상당히 이제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캠프닉 쪽도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 당일치기로 가볍게 다녀오는 캠프 피크닉. 좋네요. 요게 사실 좀 입문자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캠핑을 그냥 다른 가족 갈 때 따라간 걸로만 한 두어 번 가봤거든요. 도저히 이제 엄두가 안 나가지고 입문자들한테는 이렇게 시작해 보시라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캠핑을 이제 우선적으로는 우리말로 이제 정보 습득을 먼저 하셔라. 그래서 습득이요. 캠핑 동호회나 뭐 이런 데 가서 캠핑 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캠핑장 어디가 또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장비 먼저 구입하지 마셔라. 절대. 한두 번 정도는 지금 이제 캠핑장에서 그런 장비들을 대여를 해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램핑이나 정박형 카라반 그래서 야영장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캠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캠핑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기 취향에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성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텐트 같은 데서 자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지 가볍게 일단 시작해보고 막 걸레에 막 기겁하고 이런다. 이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장비 먼저 지르지 마시고 우선은 그렇게 렌탈을 해서 하시다가 한두 번 하고 야 이거 내 코드가 맞네 싶으면 그때 장비를 구매해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이랑 갔는데 애들이 막 벌레 많다고 나 갈래 막 울고 떼쓰고 하면 또 이제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 아빠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정보 습득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동호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또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또 얼마짜리 텐트를 사고 또 이게 장비가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캠핑 장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한 뭐 200-30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브랜드 뭐 텐트 하나에 막 200만 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너무 비싼 거 사지 말라. 초기 단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텐트도 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집을 맨 처음에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전체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액세서리를 뭐 다 살 필요는 없거든요. 살아가면서 하나씩 채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텐트 있어야 되고 의자 테이블 뭐 그다음에 버너 정도 있어야 되고 코펠이 있어야 되고 뭐 인원수에 맞게 침낭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죠. 예, 한 300만 원 이내에서 불편함 없이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300도, 이거 300도 이거 센데 생각하고 아니요, 있었는데. 4인 가족이 움직인다고 하면 4인 가족 기준. 침낭 뭐 요새 침낭 하나에 이렇게 하면 뭐 한 10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침낭 하나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오리털은 무겁고 거위털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올라가는 뭐 또 거죠. 95%짜리로 하고 이러면 이제 200 단위로 올라갑니다. 큰일났다. 208 하나 쓰시는 분께서 캠핑을 자주 다니면서 장비는 늘어가고 사람 탈 자리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지붕에다 루프탑을 올리고 그래도 부족해서 아예 차를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캠핑이 위험한 거였네요. 뭐 지름신이 내리면 또 하니까. 통장은 상당히 그 위험 요소가 되죠. 통장에는. 저렴하게 캠핑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혹시? 아까 이제 뭐 설명드렸듯이 우선 뭐 대여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대여. 가장 뭐 저렴하다. 그리고 꼭 이거를 뭐 새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이제 하시다가 빠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중고거래 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뭐 20-30%대에서 충분히.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틀린데 자주 바꾸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장비도 이게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평생 살 것처럼 막 그러면요. 너무 고급으로 사면 좀 그렇고 맞습니다. 반면에 이것만큼은 좀 돈을 아끼지 마시라. 처음 살 때 제대로 준비해야 나중에 또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나 이제 진짜 캠핑할래 하면은 뭐 개인들마다 좀씩 차이는 있는데 우선 잠자리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낭에 좀 다른 장비에 비해서 이불이죠. 덮고 자는 이불만큼은 조금 무리를 하는. 그건 집에서도 쓸 수 있어요. 집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데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저희 콘도 같은데 가면은 전 제 거 말아서 가거든요. 거기 친구가 준다고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침낭 말아서 가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저도 거위털인지 오리털인지 침낭을 하나 샀는데 이게 괜찮은 거라 샀는데 그 솜털보다 깃털이 많아가지고 깃털 많은 거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70%짜리 사면은 이제 나중에 고생하시고 삐져나오고 한번 삐져나오면 이제 계속 빠지시죠. 그래서 한 번에 살 때 좋은 걸 사야 하는 거 이제 침구류, 침구류라는 거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차박도 하는데 아예 차량을 뭐 승합차 같은 것도 캠핑카로 개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거는 법적으로는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20년 3월부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차량 개조죠. 차량 개조에 관련된 법이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뭐 저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경차라고 그러죠. 경차까지도 이제는 이제 캠핑용 차량으로다가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경차를 캠핑용으로 개조를 해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의견 주셨던 것처럼 루프탑으로도 올리고 그 뒤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구조 변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구조 변경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의자만 뒤로 눕혀서 흔히 이제 평탄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냥 평평하게 해서 가볍게 그냥 차박을 할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캠핑용 차량으로다가 등록을 하고 구조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좀 차량이 좀 아까 말씀한 승합차라든가 SUV 차량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조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또 가끔 이게 아까 이제 정보 습득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영상을 보시고 개인이 하셔서는 안 된다. 정식 등록 업체에 의뢰를 하셔서 개조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구조 변경도 반드시 이제 그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캠핑용 차량, 카라반 이런 것도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가격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국내로 따지면 뭐 이제 좀 보급형
네. 보급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뭐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이제 화물차 트럭, 예. 뭐 트럭에다가 이제 개조를 한 것도 뭐 보급형으로는 뭐 한 5천만 원 그게 중반 보급형이에요? 정도. 예. 와. 왜냐하면 차량 가격이 있기 때문에. 차값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안에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뭐 또는 이제 취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고 뭐 쇼파도 또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데 좀 비싼 것들은 뭐 이제 1억 가까이 1억이 또 옵션에 따라서 넘는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좀 외국 좀 고급 브랜드를 또 한 것들은 뭐 3억 이상까지도 캠핑용 차량이 집이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3억 이상의 조금 저렴한 집이면 조금 저렴한 집. 거의 뭐 지방의 뭐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최경미님이 캠핑카는 평소에 주차 공간 확보가 문제라고. 김보배님도 네. 트레일러는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아무튼 뭐 캠핑카든 뭐 트레일러든 다 주차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뭐 도심권에서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대다수가 지하에 내려가질 못하는 그 높이 제한에서도 걸리고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 안에 들어가서 일반 차량과는 틀리게 이 주차하는데 반경 범위를 좀 크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길이하고 폭 부분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캠핑카가 있어도 뭐 매주 주말마다 나가시는 게 아니니까 또 그렇죠.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파트 내에서도 한 면을 계속해서 독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눈총을 사죠. 그렇죠. 아예 또 길가에다가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 그러면 이게 어디 합법적으로 주차 공간을 찾아야 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소래포구 쪽이죠.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캠핑용 차량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행정 대상을 받았던. 그리고 지금 뭐 안성시라든가 용인시라든가 뭐 포천시라든가 상당히 그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캠핑용 차량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캠핑용 차량을 판매하는 또는 이제 수입하는 회사들이 이제 좀 용인이나 이제 경기도 광주 이런 쪽에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가 이제 땅을 사서 땅을 해서 임대를 해서 거기다 이제 세워둘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거 괜찮네요. 진짜 일반 주차장에서 이런 캠핑용 차량 결론은 이제 버스 월 주차 요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월 주차 요금 받고. 네네. 그거 괜찮네요. 지자체에서 해도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4432님이 캠핑카는 살 때 즐겁고 팔 때 더 즐겁습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사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다. 처리 곤란. 노동력이 엄청 그런 투입되죠.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캠핑 문화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그 오폐수 문제가 또 그 안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또 뭐 음식을 하면은 또 설거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캠핑용 차량들은 그 안에 이 청수통이라고 그래요. 물통이 있고 그다음에 오수통이 있고 폐수통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또 달라요? 탱크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얻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거 그래서 어디 화장실 뭐 변기에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금은 뭐 CCTV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뭐 2000년대 초반에는 그걸 끌고 가서 이제 화장실에 계속 누르면서 버리고 막 이래다가 이제 또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해서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 뭐 CCTV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탱크를 들고 내리는 순간 바로 이제 제지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캠핑카 그 오폐수는 어떻게 버려야 돼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재작년 작년 뭐 계속 이제 덤프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를 그 덤프 스테이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이제 캠핑용 차량의 수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이 해결 문제는 이 캠핑용 차량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캠핑장을 이용 안 하시고 정식 캠핑장이 그런 데 갖춰져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서 버릴 수 있는데 이게 노지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우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빗물이 모여서 바다나 강으로 빠지게끔 하천으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버리셔가지고 오폐수를.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그러면 안 되는데 되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캠핑족 보고
기피 현상 생기고 맞습니다. 진상이라는 지역에서. 표현 네, 네, 생기고 네, 또 네, 지역 네. 주민들이 너무 싫어하고 맞습니다. 오지 말라고 예, 하고 예. 갈등 생기고. 현수막 붙여놓고. 그러게요. 그러면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도적으로 바뀌고 또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예, 예.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뭐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껌딱지가 없어지는 순간 이런 예. 문제도 해결된다. 결론적으로는 인식적으로. 예, 질서 의식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런 질서 의식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결론은 이제 제도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정부의 관계 부처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런 것도 네. 과태료를 좀 세게 물려야 됩니다. 과태료를 세게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또 조심하게 맞습니다. 예. 되는데 일단 캠핑장이 아닌 바다가 됐든 산이 됐든 그렇죠. 항구가 됐든 네, 네, 노지가 됐든 일단 어디서나 캠핑은 가능하니까 또 그런 걸 테고요. 뭐 법적으로는 99%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그 뭐 자기가 이제 캠핑카나 뭐 이런 캠핑용 차량뿐만 아니라 텐트를 치고 하는 것도 네. 다 등록 야영장이 아니면 99%는 불법이다. 오, 그래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1%는 뭐냐? 예. 그거는 내가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면 돼요. 아니 근데 캠핑 네, 같은 경우로 돌아가면 네, 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어디 산이나 바다 인근의 그렇죠. 주차장 네, 네, 네.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뭐 풀숲 뭐 이런 데서도 그렇죠. 하시기도 하고. 숲속에 들어가. 지금 시즌에는 아마 해수욕장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솔밭 인근에 예, 솔밭, 이런 데 솔밭. 많이 가서 하고 실은 날씨가 좋을 때는 이제 해수욕장에서도 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전 국토에 소유자가 없는 땅은 없어요.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땅이 뭐 네, 소유자가 그렇죠. 없을 수는 네. 없죠. 그러면 이게 개인 땅이냐 아니면은 뭐 정부 국가 땅이냐 지자체 땅이냐 뭐 이제 이 공유지냐 사유지냐인데 그 부분을 넘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야 해수욕장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여기 캠핑해도 뭐 괜찮지. 나도 뭐 세금 내는데 뭐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까 이제 99%가 이제 불법이라고 그랬던 거는 우리 이제 개별법이라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법이라든가 하천법이라든가 뭐 네. 하천 강가에서 하면은 거의 다 하천법 또는 상수도법에 이제 위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지역에 들어가서 한다면 산림보호법이 이제 위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시를 하신다고 뭐 항구 근처에서 한다. 그럼 이거 항만법이 또 위반이 되고 해수욕장에서 한다. 그럼 해수욕장법에 또 위반이 되는 거야. 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저도 많이 즐긴 백패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영은 되는데 취사는 안 된다. 화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지금 뭐 이런 온라인상에서 정석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 야영은 되는데 취사는 안 된다라는 것 자체는 산림보호법을 따라간 건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땅은 소유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의 어떤 한 산에서 야, 산이니까 난 산림보호법 따라서 취사는 안 해. 그냥 잠만 잘 거야. 야영만 할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파주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주시는 조례에 들어가 보면 써 있어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야영 취사 금지. 아 야영도. 네, 야영 자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뭐 국립공원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자연보호구역도 있고 이 땅에 대해서 용도가 다 정의가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흔히 우리 이제 캠핑용 차량들이 주차장에서 하는데 이건 또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목적의 사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네요. 아닌 데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캠핑장이 아니면 내 땅. 그렇게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여기는 뭐 해수욕장이니까 공유지니까 될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남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에 누가 와가지고 캠핑을 하고 있어. 절대 기분 좋을 리 없죠. 그게 거기다 또 뭐 버리고 가고.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최순기님이 울산은 난립니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뉴스에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라고 지적해 주셨고, 뭐 캠핑카도 마찬가지고, 뭐 텐트들도 그럴 수도 있겠고, 요즘에 그 왜 알박기라는 표현이 또 캠핑족 사이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혹시 그러면 네. 캠핑지를 고를 때 어떤 뭐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나요? 뭐 우선은 뭐 등록된 야영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겁니다. 그러니까 캠핑장들 중에 지금 미등록으로 하시는데도 꽤 있어요. 등록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하세요. 아, 캠핑장이 무허가 캠핑장이 있을 뭐 수 있는 불법 거예요? 캠핑장이죠. 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대한 처리도 안 될 뿐더러 관리, 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캠핑장을 고를 때 저희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고캠핑이라고. 그래서 고캠핑. 예,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지역별로 그리고 뭐 테마별로 분류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서 한번 캠핑장들을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역 또는 자기가 선호하는 테마에 맞게끔 선정을 하셔서 캠핑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캠핑, 네. 고캠핑이라는 곳.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면도 따져봐야 될 텐데 네네. 국내 여행 활성화되고 네네. 지역 소비도 많이 좀 살아나고 하면 좋을 텐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캠핑족들이 이제 먹거리를 싸갖고 가지 않습니까? 또 맞습니다. 취사도 하고 하다 예. 보니까 지역 내에서 별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한계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 부분이고 네. 저도 이제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지역민들하고 이런 공청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은 그런 의견들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빠지지 않고 의견을 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주로 이제 뭐 고기류 그다음에 뭐 쌈, 채소,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부식 재료를 가져가서 이제 요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캠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가 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물까지 서울에서 다 도심에서 가져온다. 생수까지 다. 저 사람들은 저 별로 우리 지역의 낙수 효과가 안 생기는데 왜 캠핑장들을 몇십억씩 들여서 조성을 하느냐. 물 한 방울 안 하지 마라. 사먹는데. 자,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의견들의 이제 반론은 네네네. 지금 이제 도심권에서 이런 마트를 이용하는 거기에 오는 고기류나 뭐 어떤 부식 재료들 자체가 네. 도심에서 생산되는 건 거의 없어요. 실은 전국 각지에 있는 것들을 유통망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고 네. 심지어는 이제 뭐 마트에서 살 때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서 그거를 구매를 많이 해서 배달 오면 그걸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또 캠핑을 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그런 생산물 자체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따졌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직접적인 소비는 우리 관내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매년 이제 이런 캠핑에 관련된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에 보면은 22년도 기준 이제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에는 1회 캠핑의 소비 지출이 40만 3천 원이에요. 예, 그 한 가족이 움직였을 때. 네. 예, 근데 지금 또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 이건 일반 국민들 대상이죠. 캠핑 네. 이용객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숙박을 했을 때 소요되는 1인당 12만 4천 원이에요. 네. 근데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캠핑하고 비교해 본다면 캠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타겟층 자체가 5세에서부터 10살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예요. 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40만 3천 원을 2명이 쓰는 것이고 지금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처럼 15만 원을 쓴다고 12만 원을 쓴다고 보면은 오히려 캠핑 이용객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쓰기는 쓴다.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좀만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캠핑 이용객이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저 주차 때문에 냄새가 이런 것들이 고통받는 건 난데 우리 가게 와서는 안 사 먹고 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고 조금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또 지자체도 이 캠핑장과 연계하는 좀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캠핑장들이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고 아니면 가다가 들어가고 뭐 워크인이라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은 사전에 온라인이나 플랫폼에서 다 예약을 하고 가세요. 네네네. 그러면 캠핑장들이 요즘 이제 지역의 어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네. 지역 특산물 같은 쇼핑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자체가.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공신력 있는 쇼핑몰 배너를 캠핑장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네. 우리 이용자들이 사전에 주문을 해서 그 특산품들이 캠핑장으로 배달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캠핑장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마을에 분여회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코업을 하셔가지고 장터를 열어주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그래서 농수산물을 갖다 좀 소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전에 제가 이제 해남에 갔더니 그 캠핑장에서는 이제 지역의 로컬 푸드, 네. 로컬 푸드 무인 판매기를 갖다가 들어가는 안내센터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누구나 와서 이제 무인 판매 거기서 해서 지역민들의 또 소득 증대를 그러네.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역할만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좀 소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한 4,055개예요. 오늘 찍어보니까. 근데 4,055개 곳. 네네. 근데 이 중에 이제 공공야영장, 뭐 지자체라든가 국가 이제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한 54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540개 되는 이 캠핑장들은 관내에서 소비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이상 소비하면은 우리 야영장 1박 무료 이용권을 준다든가 뭐 이런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근데 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0만 원이 넘게 일어나고 있어요, 소비가. 근데 그 소비를 그 지역에다가 유도를 하는 거는 자, 우리 가장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유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기름을 그 관내 주유소를 이용해 주는 거죠. 그럼 영수증 뭐 7, 8만 원짜리 모으고 그다음에 또 재래시장 가가지고 또 뭐 4명이 먹을 고기하고 쌈채소를 사면은 그것도 한 7, 8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모으고 뭐 이래저래 모으면은 20만 원은 가볍게. 예, 그리고 캠핑장도 그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캠핑장 이용료도 뭐 요새 5, 6만 원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하면은 가볍게 2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공야영장들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재방문이죠. 재방문 수요를 이끌고 관내 지역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묘를 좀 부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요리해 먹고 막 이러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지역에서 지역 식당에서 한번 이용을 해주십사.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날 뭐 점심 정도, 나오는 날 뭐 점심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식사를 해주시면 지역 소비도 좋고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캠핑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나 하나 편하려고 가는 게 캠핑이 아니라 그렇죠. 뭐 모두가 이제 즐겁고 도움이 되면 이제 또 지속 가능해지니까요. 이게 캠핑장도 아까 4,055곳이나 되고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540곳 정도가 되고 근데 이제 등록된 캠핑장이라고 그러면 영업을 다 투명하고 괜찮게 하느냐 또 그 중에서는 뭐 현금만 받는다거나 2박 이상만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날씨 안 좋았을 때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특히 2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때 예약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주말에 이제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약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야영장에서는 뭐 2박을 우선순위로 받는 거죠. 1박은 안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취소료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소보원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제 숙박 어떻게 보면 이제 숙박하고 이제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뭐 당일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일기가 워낙 이렇게 급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강풍이라든가 풍랑이라든가 호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해주는 경우
계약금을 갖다가 반환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상청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러한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발령한 경우에는 예. 이런 것들은 좀 환불을 예.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다음에 오실 수 있도록 좀 예약 유예를 좀 해주시는, 어떻게 보니까 또 야영장 사업주가 고객들 서비스 차원에서도 충분히 꼭 이게 어떤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야영장만 돼 있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원에서도 내놓는 것들은 거의 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뭔가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야영장도 숙박과는 별개로 명확하게 딱 법령화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약간 좀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그렇죠. 많이 있는 거네요. 캠핑 사업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모텔 뭐 이런 숙박업에 비해서는 좀 역사가 짧죠. 업력이.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즐겁게 캠핑을 누리기 위해서 캠핑족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캠핑을 가신다 그러면 일단 약간 마음이 좀 들뜨시죠.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뭐 장비도 많이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많이 챙기시는데 무엇보다 꼭 챙기셔야 되는 거는 안전 의식. 안전 의식을 반드시 챙겨서 즐겁고 안전한 쾌적한 그러한 캠핑을 즐기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가고 싶은 곳만 찾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저 캠핑족이 또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마음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좀 뭐랄까 사회에 배려하는 마음을 덤으로 도시락 옆에 싸가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연이 받아주는 캠핑족들을 또 캠핑족이 자연도 보호를 같이 해야 하는 걸 테고요. 네. 오이지님이 캠핑 초보인데요. 꿀팁 감사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국캠핑문화연구소 석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가 티문 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상품권 피해 구제를 위해 발행사와 사용처 등의 고통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서울 송파와 용산 등의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샌들과 모자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229배에 달하는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수입사인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수입한 전기차에는 모두 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어제 퀴즈 정답이 구상권이었는데요. 8138님,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자차 보험이 가입 안 된 차량은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하셨고요. 네. 9919님,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구상권이라는 건 먼저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드리고 나중에 책임 있는 사람의 보험사에게 보상해 주쇼라고 청구하는 그 권리를 말하죠. 근데 자차 보험이 일단 되어 있으면 자차 보험 먼저 보상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사 혹은 그 제조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담보가 없으니까 보험사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가해자에게 어떤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가해자가 명확하게 고의나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져야 그 가해자의 보험사가 보험금 처리를 해줄 텐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거죠. 그쵸. 특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벤츠 측에서 그 인천 청라 지역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45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일단 법적인 걸 떠나서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600대 이상이 불에 탔는데
거의 한 대당 한 750만 원 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걸로도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는 미국 같았으면 45억 원이 아니라 45억 달러짜리 소송감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6729님. 내 잘못이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고가 났는데 내 과실이 없다면 할증도 없는 거고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또 누군가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상받아야 할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까지도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1년 유예 기간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차량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다. 네. 그러면 당연히 또 할증이 되는 거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3871님. 구상권을 개인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법무법인 서인 오상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보상해준 보험사가 가해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돈을 누군가에게 준 쪽에서 청구하는 게 구상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 마지막 질문 네. 장지원님의 AI나 데이터 센터 전기에 네. 대해서 질문하신 거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장지원님이요. 전력 확충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AI나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하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 변압기, 송배전 시설 그리고 그 전력선 같은 네.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네. 데이터 센터에 전력 수요가 엄청 많아지면서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곳에 질문 하나 올리지 않습니까? 네. 텍스트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음을 하나 보냈을 때 질문 답변 오가는데 0.03와트시에서 3와트시 정도의 전력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네. 겁니다. 이게 작은 전구 하나를 1시간 정도 켜놓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했는데 작은 전구 한 1시간 정도 켜는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2030년 되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네.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말복이니까요. 좋은 거 챙겨 드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